이번에는 기본간호입니다, 여러분. 기본간호. 어쨌든 기본간호가 전체 100문제 중에서 비중이 커요. 그리고 이 기본간호에서 여러분은 60점의 점수에서 상당수의 점수를 기본간호에서 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점수를 안 따면 많이 딸 때가 많이 부족해지고 불리해집니다. 기본간호는 기본이니까 잘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좀 쉬울 겁니다. 다른 파트보다. 자, 기본간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호대라는 거 먼저 언급할게요. 보호대는 예전에 억제대라고 했죠. 자,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까? 많이 언급했죠. 그림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림 문제로. 그럼 그림 문제로 나올 때 재킷 보호대가 어떤 거냐 이렇게 안 물을 거고 어떻게 물을 거다? 혼돈된 환자가, 혼돈이 뭐였어요? 창란, 혼돈, 정신이 약간 아리까리한 사람, 그런 환자들이 막 갑자기 내려오다가 떨어질 수 있겠죠. 낙상 방지,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떤 보호대? 침대 틀에다가 환자를 묶어둔 거, 그런 보호대를 재킷 보호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팔꿈치 보호대는 모의고사 볼 때 그림 기억나요? 애기 팔에 팔꿈치 쪽에 보호대 하고 있는 모습 있었죠? 그런 거. 그럼 주로 이거는 어린애들, 영아나 소아나 이런 어린애들한테 긁지 못하게 하려고, 긁거나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팔꿈치 보호대. 그 다음에 장갑 보호대도 여러분 그림 연상되죠? 장갑처럼 끼고 있는데 이거는 어린애들한테도 해도 돼요. 어린애들한테는 팔꿈치 보호대도 되고 장갑 보호대도 되는데, 그러나 어린애 하면은 팔꿈치 보호대가 더 먼저고요. 장갑 보호대 하면은 누구한테 주로 하는 거다? 성인들한테. 성인들이 막 갑자기 막 정신없어하고 정맥 주사 맞고 있는데 뭐야 막 빼려고 할 때, 그럴 때 뽑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장갑 보호대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40대 남성이 입원해 있는데 정맥 주사병을 막 빼려고 한다. 이때 어떤 보호대가 적당하냐 이래 말하면 장갑 끼고 있는 보호대를 고르셔야 돼. 됐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신보호대라는 거 있어요. 전신보호대. 자, 여러분 여기 영아도 되지만 영아보다는 소아, 여기 영아라기보다는 소아. 여러분 요거 조금 팔꿈치 보호대는 소아들한테 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신보호대는 혼이불 보호대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거야? 싸개로 싸는 거지. 그럼 싸개로 싸는 걸 어른을 싸개로 싸진 않겠죠. 그럼 애기들이 갓난쟁이 영아들한테 전신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전신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혼이불 보호대 또는 전신보호대라고 합니다. 그림 연상되시죠, 여러분? 제가 그림 안 보여드려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호대 사용 지침입니다. 보호대 사용 지침입니다. 자, 보호대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는 전체적인 매뉴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매뉴얼은 눈도장으로 한번 꼭 정리를 잘 한번 보세요. 눈도장으로. 자, 움직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최대화. 그 말은 환자 손목만 억제해도 되는데 전신을 억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요, 대상자 움직임을 가능한 한 적게 제한하라. 맞는 말 맞죠? 그 다음에 기능적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제한하라. 그래서 전혀 일절 아무것도 못 쓰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보호대 사용의 기간은 어떻게 할까요? 최소화. 움직임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최대화. 사용 기간은 어떻게 하라고요? 최소화. 구별되시겠어요? 그리고 보호대는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막 그냥 환자 밉다 그래서 확 하고 그러면 안 돼. 의사 지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의사 지시만 있으면 합니까? 아니요. 또 뭐를 받아야 돼? 동의서 받아야 돼. 그럼 이 동의서는 환자한테 받든지 보호자한테 받든지 받아야 되는데 보호자가 멀리 있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동의서를 바로 받기가 어려운 경우는 24시간 안에 동의를 받고, 말로 말입니다. 구두로 동의를 받고 일주일 안에 빨리 오시라 그래가지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보호대는 여러분 계속하면 안 되고 혈액순환이 문제가 돼서 중간중간에 풀어줄 거야. 그럼 5번에 보시면 보호대를 잠시 풀어줄 때는 환자 혼자 두면 안 되지 않을까? 그죠? 또 뭔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환자 혼자 두지 마라.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사지를 억제할 때
팔다리를 억제할 때, 특히 손목이나 발목을 억제할 때요. 그럴 때 요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요 그림 보시면 손목을 지금 억제하고 있죠. 이 그림에서 손목을 묶은 매듭 방법 봐봐. 매듭. 요 끈 하나를 여러분 탁 잡아당기면 어떻게 된다? 매듭이 바로 풀려. 그 매듭 방법이 뭐라고 한다? 그로브 히치 매듭이라고 했어요. 그로브 히치 매듭. 응급시에 쉽게 풀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냥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억제대, 보호대는요. 가장 걱정이 뭐냐면요. 혈액순환이 안 될까봐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피부 상태를 관찰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관찰할 때 어떤 거를 보면 혈액순환이 되나 안 되나 알 수 있을까요? 자, 보호대를 하고 있는 환자가 사지가 창백해. 피가 안 통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차가워. 피가 안 통해서. 그래서 차갑고 그 자리가 저려. 그리고 그 자리를 꼬집어도 감각을 잘 모르겠어. 이거는 여러분 전부 다 뭐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막아야 되거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떡한다? 2시간마다 30분간 풀어준다 라는 겁니다. 2시간마다 30분간 풀어준다 하는 게 보호대 사용 지침입니다. 2시간 묶어놓고 30분 풀어주고 2시간 억제대 보호대하고 30분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혈액순환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그곳의 종사자들이라든지 그곳의 장은요 1년에 한 번 이상 신체 보호대 교육을 하라. 그리고 마지막 9번에 보시면 당연하지 않나? 보호대를 묶은 매듭끈 같은 게 환자 손에 쉽게 닿으면 환자가 풀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비위관 삽입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위관 삽입은 여러분 이때 삽입하는 튜브는 이름이 뭔데요? 튜브 이름은 레빈 튜브라는 거죠. 그럼 이 레빈 튜브는 고무잖아. 그럼 이거는 처음에 나왔을 때 무슨 멸균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오가스 멸균으로 되어 있었겠죠. 그죠? 그럼 레빈 튜브를 삽입할 거야. 그럼 이때 삽입할 때 방법은요. 멸균을 지켜야 돼요. 소독만 지켜도 돼요. 멸균까지는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멸균까지는 필요 없고 소독의 개념으로만 해도 되는 무균수를 내과적 무균술이라고 하면서 비위관, 위관 이런 말 들어가면 내과적 무균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과적 무균술을 적용합니다. 할 때는 어떤 자세를 한다? 좌위, 반자위. 그리고 턱은 어떻게 할까? 내리고. 그리고 삽입의 길이는 얼마를 삽입합니까? 코에서 귀, 그리고 귀에서 검상돌기까지. 그런데 이때 할 때 고무라서요. 고무라서 좀 잘 안 들어가거든요. 물렁물렁하니까. 그래서 차갑게 해서 얼음물에 담근다든지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해서 그리고 또 윤활제를 좀 발라서 수용성 윤활제를 발라서 삽입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삽입을 했어요. 삽입을 하고 유동식을 만약에 준다면 위관으로 이제 영양을 준다면 이때 바로 음식물 유동식을 주는 게 아니라 주입하기 전에 물을 10에서 30cc 정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액 투여해요. 영양액을 투여하는데 이때 영양액을 주고 나면 마지막 다 주고 나면 끝 하는 게 아니라 그 관에 음식물 입자 같은 게 다 붙어 있잖아. 그럼 위관을 한번 씻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영양식 주기 전에도 물을 줬고요. 유동식을 주고 나서도 어떡한다? 물을 줘요. 그러면 주입하기 전에는 15에서 30cc의 물을 줬다면 다 먹고 나서는 2배로 줘요. 그래서 15의 2배 30, 30의 2배 60, 30에서 60cc까지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위관을 꽂고 나서 여러분 매 식사 때마다 위관이 제대로 꽂혀 있나 빠졌나 확인해야 되겠지. 그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주사기를 가지고 가서 위관 그쪽으로 해서 음식물을 뽑아보는 거야. 뽑아봤더니 그 안에서 100cc 이상 나왔어요.
100cc 이상 나왔어요. 점심 때 주려고 했더니 아침에 먹었던 내용이 소화됐나 보려고 뽑아봤더니요. 100cc 이상 나왔다는 말은 소화가 안 되고 아직 위에 음식물이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난 100cc 이상 나오면 바로 주지 말고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까요 말까요 보고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뺐던 액체 있죠. 그게 100cc든 80이든 뺐던 액체, 그 액체는 버린다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떡한다? 다시 넣어준다는 거. 그리고 이때 주입의 속도를요 너무 빠르게 주면 여러분 어떻게 준다? 빠르게 주면 설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1분에 50cc 이상 들어가지 않게 조절을 한다. 그리고 영양백이라는 말은 수액처럼 백을 달아서 영양액이 흘러 들어가게 할 건데 그때 위치는 참고로 골반이나 위에서 기준으로 한다면 한 30에서 50cm 정도 거리에 둬라.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중요하죠. 영양액을 주입하는 도중에 구토와 청색증이 보였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야? 기도로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기도로. 그럼 이럴 땐 어떡하죠? 주입을 즉시 중지한다. 그 다음에 비위관으로 여러분 세척을 하는데 생리식염수 같은 걸로 위관 튜브를 세척하겠죠. 그럼 세척하려면 생리식염수를 쭉 밀어 넣어야 되는데 뭔가 막힌 듯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안 들어가고 막힌 듯한 저항이 만약에 느껴진다면 혹시 콧줄, 비위관이 꺾이거나 꼬이지 않았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고 나서요 바로 그냥 누워버리면 위관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어떻게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가 쉬워. 그래서 주입을 하고 나서는 30분 정도는 반자위를 해줘라. 그리고 11번 물과 영양액을 주입하는 도중에는 어떤 공기도 들어가면 안 돼요. 공기가 들어가면 여러분 가스 차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영양액과 세트는 몇 시간마다 바꿔준다? 24시간마다 바꿔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확인법입니다. 여러분 위치 확인법. 자, 위치 확인법은 위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되겠죠. 그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일단 어떻게 할까요? 관 끝을 물그릇에 담가 봤을 때 숨을 쉴 때마다 뽀글 방울이 생겼다면은 그거는 뭐예요? 기도로 들어간 거야. 빼야 되죠. 잘못 꽂힌 거야. 그래서 물그릇에 담가봐요. 두 번째는요. 청진한다. 이때 청진은 뭘 집어넣고 청진한다? 공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물을 넣어서 물이 들어가는 소리를 듣는다 이래 말하면 틀렸어. 공기의 흐름 소리를 청진했을 때 꾸룩꾸룩꾸룩 이렇게 공기 소리가 들어가는 게 들리면 제대로 꽂힌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집어넣어서 공기 소리를 청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아싸리 그쪽으로 음식물을 직접 빼본다 하는 게 흡인인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식사도끼입니다. 여러분 식사도끼. 자, 식사도끼에서는 첫 번째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는 새콤한 것을 좀 피하라. 왜냐하면 침이 많이 나올 거거든. 그럼 침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 삼키는 게 힘든 환자는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어. 기도로. 그래서 연하곤란 환자는 새콤한 것을 피하라. 그 다음에 음식이 만약에 기도로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응급간호도 했죠.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 스스로가 기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기침을 하게 하라. 그 다음에 3번 편마비 환자를 식사를 돕는다면요 스스로 식사를 도와주는 게 좋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럼 이때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어저께 문제집에서 풀었었죠. 특수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또 마비가 있는 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지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작이 뭔데요? 씹는 거. 씹는 거는 편한 쪽으로 식사를 돕도록 해야 되겠죠. 되셨어요? 식사 돕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정리 잘 하십시오.